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46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13살이 많은 59입니다. 저희는 몇 년 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둘 다 재혼이고 각자 자녀 1명씩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어의 전혼 중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전 배우자, 그러니까 제 딸의 아빠와 별거를 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는 일을 했고 남편은 고객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주 어울렸고 나중에는 대학생인 제 딸과 함께 셋이서 식사를 하거나 남편 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그렇게 현재 남편을 만난 지 3년 뒤에 저는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몇 달 뒤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망설여지긴 했지만 몇 년간 남편을 봐오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결정한 거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후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딸의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렸고 딸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2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남편은 형사고소하고 현재 집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고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것을 두고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인 2017년경에 남편이 저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네, 사연자분이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살펴봐야 할 거는 우선 이혼소송 문제인데요.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는 반소를 제기하여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에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상대방은 사연자하고 동거하고 있던 사연자의 자녀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사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큰 상처와 실망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이혼 이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사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고 네. 사연자분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의 액수로 결정이 될까요?
네, 혼인 생활의 내용이나 기간,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그 책임의 정도, 상대방이나 사연자의 나이나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사연을 보니까 그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전에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돈,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걸까요?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해서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혼인 파탄 이전까지 비교적 단기간이고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 연금, 보험, 골프장 회원권, 차량 이런 것이 모두 혼인 이전에 상대방이 취득하였다면은 사용자가 상대방의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하였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기여 등을 입증하여야지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3천만 원 빌려준 돈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방은 사연자에게 지금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우선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부 상호 간의 채권 채무는 그 성질상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딸을 이제 성추행 한 부분이 형사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형사 판결이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연에서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사유가 형사 범죄이고 이것이 형사 판결로 해서 범죄로 인정이 된다면 혼인 파탄이 그 부부 중 누구에게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 판결로 상대방 행위가 범죄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파탄 사유와 책임에 관한 사연자님의 주장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제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반소를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사연자분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결혼 전에 이제 빌린 돈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쌍방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원지 변호사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